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러 과정 중에 텍스트 심화 과정 강의를 맡은 김아람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교환, 교재, 그리고 영상은 복사 및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서 기본 과정에 이어서 심화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처리 규칙이에요. 심화 과정 실습으로 개체명 분류 실습을 할 건데요.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실습에서 사용할 저작 도구의 사용법,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 사용했던 같은 저작 도구이지만 이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규칙에 따라서 말뭉치 구축 작업을 하다 보면 나오는 공통적인 실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검증 방법까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번째,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언어 모델 작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시죠? 4장에서 언어 모델 검사 작업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이 과정에서 실습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텍스트 라벨링에 쓰이는 저작 도구들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도서자료 기계독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미 구축되어서 AI 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 구축 사례를 통해서 다른 라벨링 방법 그리고 그 저작도구 사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태깅을 할 때 일반적인 규칙과 그리고 간투사에 태깅하는 규칙을 연습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 과정에서는 심화 과정에서 실습하게 될 개체명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미 저작도구 한번 사용해 봤죠. 그 말뭉치 구축 저작도구를 사용을 할 때 그 하나의 문장이 어절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죠. 띄어쓰기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 개체명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의 명칭, 그러니까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태깅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더해서 태깅 규칙에 따라서 태깅을 해야 할 개체명이 두 단어가 합쳐진 명사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태깅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개체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체명이라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이 가이드를 달아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체명 분류는 총 6가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개체명 태그 세트 및 태깅 말뭉치 요 문서를 따르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OG, AF, CV, FD, TR, TM 이렇게 6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분류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실에 저작도구 실습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개체명 태깅 규칙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 더 많은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OG 태그입니다. 이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나타내는 태그예요. 이 표를 보시면 단체의 성격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개체명의 태깅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OG 태그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분류를 조금 쉽게 떠올릴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단체 명칭을 이 세분화된 분류로 다시 이게 경제 관련인지 미디어 관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첫 번째부터 쭉 보시면 이 표에서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있고, 여기에 이제 일반 기업, 회사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 같은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라는 단어나 중소기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에는 태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의 이름이 나왔을 때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로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 나와 있는데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 이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교육기관 및 단체, 여기는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학회, 훈련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교나 훈련소 요 단어에 태깅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학교 이름이 이렇게 예시에서처럼 서울대학교 이렇게 나왔을 때 태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한지리학회 같은 뭐 학회 이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주의하실 점이 이 대학교의 학과 명칭은 태깅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대 무슨 학과 이렇게 문장 속에서 나왔다면 이 무슨 학과는 빼고 무슨 대까지만 OG 태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군사기관 및 단체와 국방기관, 예시로 해군 나와 있고요. 뭐 육군 이런 것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국방홍보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이런 단체들도 포함되고 탈레반 같은 무장단체도 포함이에요. 미디어와 방송 관련은 뭐 많이들 아시는 KBS, MBC, 뭐 JTBC 이런 방송국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 위원회, 뭐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신문사, 뭐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 신문사 이름들이 이 개체명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스포츠팀 이름이랑 구단 명칭 이런 부분인데요. 예시에 보시면 대한스포츠협회 이렇게 스포츠 관련 협회도 포함이죠. 다음 보시면 의학 및 의료기관 및 단체, 여기서 병원과 약국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이라는 이런 일반 명사를 태깅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병원, 뭐 무슨 약국 이렇게 고유 명사가 나왔을 때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남구 보건소 이런 식이겠죠. 또 예술 관련 단체를 보시면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시 보시면 독일 디자인협회 대한극장 나와 있죠. 여기서는 또 주의하실 점이 건축물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 OG 태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슨 전시회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술 관련 기관의 의미이기 때문에 OG 태그를 부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문장에서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빌딩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건축물의 의미.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태그를 부여해 주셔야 하는데 이 다른 태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종교 관련은 예시를 보시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성공회, 순위파 이런 종교의 종파 이름까지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과학기관 단체, 연구소 이름 다 OG 태그 해주시면 되고요. 법률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예시로 있고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처럼 도시명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통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이 도시명도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는 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이런 법률을 다루는 위원회의 이름들까지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뭐 강남경찰서, 국회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정부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국가명과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진 단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은 포함하지 않고 정부에만 태깅을 하셔야 해요. 이 정부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의 명칭이에요. 같은 예로 국가와 도시와 정부기관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상해는 빼시고 임시정부만 OG로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라는 단어 이렇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은 음식 관련 업체 회사입니다. 그 생각하시는 그 음식점, 뭐 상호명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숙박 관련 업체도 마찬가지죠. 무슨 호텔, 뭐 무슨 리조트 이런 이름들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나머지 기관 및 단체 명에도 이 OG 태그를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재단 이름, 팬클럽 이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분류가 조금 애매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의 이름이다 이러면 다 같이 OG 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AF,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대상물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건물, 서적, 작품 같은 문화재 이름이나 절 이름, 궁궐 이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63빌딩 뭐 이런 건축물 이름, 그리고 무슨 아파트, 뭐 서해대교 같은 다리 이름, 분수 이름 이런 것들이 건축물, 건설물로서 AF 태그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악기를 주의하셔야 할 게 이 고유명사는 아니더라도 기타, 피아노 이런 단어에도 태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도로 명칭도 AF 태그인데요. 경부선, 올림픽대로 같은 도로나 철로 이름에 태깅을 해주시면 돼요. 제주 올레길 같이 지역명이 함께 있어야지 의미가 완전한 단어들은 또 제주라는 지역명을 넣어서 같이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무기 명칭을 보시면 K2 같은 고유 명사도 태깅을 하지만 칼 이렇게 일반 명사도 포함이에요. 위에 나왔던 악기랑 또 비슷한 경우죠. 그리고 호미와 낫을 들고 싸웠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 호미와 낫은 원래는 이제 농기구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봤을 때는 무기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무기로서 AF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도서나 서적 작품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시로 지금 대동여지도 동물농장 있고요. 이 외에 각 종교마다 경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경전의 이름들도 다 AF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도서 서적 작품명처럼 이런 춤, 뭐 공연, 영화 작품, 뭐 TV 프로그램, 미술, 음악 이런 작품명들도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여기 상품명은 이 예시처럼 상품과 제품의 구체적인 명칭에 태깅을 하시는 건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그램 15, 뭐 윤조 에센스 이런 제품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 교통수단 명칭들인데요. 뭐 자동차나 선박의 그 모델과 유형, 그리고 운송수단, 뭐 놀이기구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앞에서 나온 그 악기나 무기와 같은 경우인데요. 자동차, 배 이런 일반적인 단어에도 운송수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CV 태그예요. 문명 및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보시면 인더스 문명 같은 문명의 명칭, 그리고 민족 명칭, 예시에 유대인, 조선족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뭐 이 부분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뭐 이런 경우가 다 포함이겠죠. 세 번째 보시면 스포츠 명칭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라는 종목은 이 CV로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 구단명은 또 단체에 포함이 되니까 앞서 봤던 그 OG 태그를 부여하시면 돼요. 다음 또 스포츠 용품, 도구 명칭이 나와 있어요. 이 스포츠 종목에 쓰는 공 이름들 있잖아요. 뭐 축구공, 야구공 이런 도구들도 다 포함이고 여기에 예시에는 없지만 수영복, 등산복 이런 것도 레저 용품이니까 여기에 해당이죠. 다음 제도나 정책의 명칭들이 요 CV 태그예요. 뭐 무슨 제도, 무슨 정책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행정규칙과 행정명령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 시행된 적이 있거나 지금 시행되는 상태일 때만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한 단계일 때는 그런 정책명은 태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진대법 노예제 같이 현대에서 실시되지는 않지만 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도 정책이라서 이 CV 태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조세 명칭인데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면허세, 뭐 이런 부가가치세, 이런 무슨 세 이런 세금 이름들 다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다음은 이 연금, 기금, 자금, 펀드의 명칭이에요. 예시에 거치연금, 문예진흥기금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예시에는 없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만약에 구체적인 금융 상품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CV 범주가 아니라 앞서서 봤던 AF로 태깅을 하시면 돼요. AF에 우리 상품명, 제품명 범주 있었잖아요. 이 금융 상품명도 AF 태그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한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 명칭들 있죠. 근데 여기서 외국어나 표준어, 방언 이런 일반 명사들에는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건축 양식도 CV 태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무슨 양식, 뭐 여기 예시에도 기능주의 건축, 노름한 양식 이런 식으로 무슨 건축, 무슨 양식 이런 거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음식 명칭, 식재료 이것도 CV로 태깅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문맥에 따라서 식재료가 아닌 뭐 식물이나 동물 그 자체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 태깅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새우를 튀겨서 먹었다 이랬을 때는 이 새우는 식재료니까 CV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 수족관에 가서 새우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일 때는 이제 이 새우는 동물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음료나 술의 명칭도 예시를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에는 마시는 용도로 쓰였다면 물이라는 단어도 태깅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의복이나 섬유 명칭, 이 못이나 양모 같은 게 섬유 명칭이고 이 의복 명칭은 여기 보시면 와이셔츠, 그리고 예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숄더백, 하이힐, 뭐 부츠 이런 모자나 뭐 가방, 양말, 신발 이런 하위 유형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이 직위, 직책, 직급 명칭인데요. 이거는 예시 보시면 이 대통령, 공무원이죠. 그리고 병장, 뭐 군인들 사이의 계급이고 그다음에 과장, 교장, 영의정, 투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장, 교장은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직책, 직급 그리고 영의정을 보시면 이 고대 국가에서의 직위나 직책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 뭐 좌의정, 대왕, 황제 뭐 이런 것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서초구청장, 뭐 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따로 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전체를 서초구청장 이렇게 전체를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 명칭인데요. 가족 및 친족의 구성원이나 또 가족 외에도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해당됩니다. 친구나 유가족 뭐 이런 단어가 가족 외의 경우고요. 그런데 이 음악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 아버지에 태깅을 하지 않아요. 다음 이 직업 명칭도 CV로 태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직업은 여기 예시에는 화가, 극작가, 건축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 뭐 다양한 직업 이름이 있겠죠. 다음 통화 명칭은 달러, 원, 엔 이나 뭐 암호화폐 이름들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이름이나 상품권 이름은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원이나 달러 이런 통화 명칭 앞에 숫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5만 원 이런 경우에는 이 5만을 떼고 원만 따로 태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과 훈장은 이 노벨상, 뭐 대통령상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우승, 준우승, 뭐 골드 버튼 이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다음 법과 법률 명칭인데요. 여기서는 형법, 민법, 민식이법 이런 법률 명칭과 그리고 상표권 뭐 이런 법적 권리 그다음에 그리고 살인죄 같은 범죄 명칭 또 교수형, 화형 뭐 이런 형벌의 명칭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음식 종류를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건데 한식, 일식, 양식 여기다가 이제 채식이나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4번 태그는 FD, 학문 분야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분야는 다양하지만 끝에 무슨 학, 무슨 학파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고요.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의학 관련을 보시면 예시에 이비인후과가 있잖아요. 뭐 방사선 종양학과 뭐 이런 무슨 외과 이런 경우도 의학과 관련된 분야로 FD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술 관련해서 이 예시에 예시 마지막에 서양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힙합, 소설, 드라마, 시 이렇게 예술 관련 장르의 명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르의 구체적인 작품 명칭들은 아까 보셨듯이 AF에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PR 범주예요. 여기는 특정 이론, 법칙, 원리 이런 명칭들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 법칙이라든지 법 이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태깅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적으로라는 이 구절이 있다면 이 적으로를 제외하고 민주주의에만 태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에 사상, 뭐 무슨 원리, 무슨 이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사상, 원리, 이론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예시를 보시면 무슨 주의를 의미하는 뭐 리즘, 뭐 무슨 이즘, 무슨 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또 주의할 것은 이 첫 번째 과학 관련 예시를 보시면 마지막에 블록체인이 있죠. 뭐 기계, 뭐 장치, 시스템, 기술 이런 데 관련된 이론이나 뭐 법칙, 방식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심 분리법,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번째 의학요법 여기에 보시면 예시에 내시경 검사, 검안 이런 뭐 진단법도 태깅을 해주셔야 하고 또 예시에는 없지만 라식 수술 이런 이 수술법에도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죠. TM 태그예요. 여기는 앞서서 나왔던 개체명 이외에 또 태깅하셔야 할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색은 말 그대로 색채를 지칭하는 거예요. 특히 예시를 보시면 네 번째 옥빛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옥빛, 쑥색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포함을 하고 검, 흰, 초파 이렇게 여러 색상을 조합한 말도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색상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뭐 블랙핑크 이런 경우는 TM으로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향도 예시를 보시면 되는데 어떤 방향권이 붙은 형태, 뭐 예를 들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영역이나 범위를 의미할 때는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표에 보시면 세포 조직 기관 명칭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증상, 증세, 질병에는 정신질환의 증상 그러니까 우울증, 강박 이런 단어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 이름이 질병과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태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태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런 문장에서는 이 감염되었으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질병의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태깅을 하시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생선에 많이 존재한다. 이런 문장에서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가리키는 거라서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약과 약품명이에요. 이 먹는 약, 바르는 약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데 한방약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의약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구체적인 상품명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보린 그런 경우에는 이 앞에서 봤던 상품명, 제품명 아까 우리 AF라고 했죠. 그 AF로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IT 하드웨어 용어 이거는 용어, 장치명, 부품명, 게임용 기기 이런 게 다 포함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 가전제품들 있죠. 그 가전제품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시를 보시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마지막에 마우스 이런 게 있는데 가전제품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냉장고, TV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다음 이 IT 소프트웨어 용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URL 주소와 이메일 주소 이게 문장 속에서 나온다면 이것도 전체를 같이 태깅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IT 서비스 용어는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사이트, IT 관련 이 서비스 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채널명이나 우리 웹사이트 카페명 이런 것도 TM으로 태깅을 하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SNS 딱 이 일반 명사들은 태깅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서비스 명칭이 나왔을 때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페이스북 기업명하고 이 SNS 서비스 명칭하고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또 문맥을 보시고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명으로 판단이 되면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그 OG 태그를 부여를 하시고 서비스명으로 판단되면 이 TM 태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프로젝트 용어 국가나 회사 프로젝트 구분 없이 다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장르 예시 이외에도 예시에는 RPG, 실시간 전략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예시 외에도 콘솔 게임,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이렇게 뭐 장르를 가리키는 명칭일 경우에는 다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나 레저에서 뭐 기술이나 명칭, 규칙의 명칭도 태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스포츠 장르나 뭐 스포츠 용품 이런 거는 CV 태깅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게 예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의실에 올라와 있는 개체명 태깅 규칙 파일에 더 많은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실습을 하실 때에도 꼭 그 교재를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단어를 개체명으로 분류를 하고 또 어떤 태그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태깅할 때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일 태깅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개체명에는 하나의 태그만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분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하나의 개체명이 하나의 분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의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시를 보시면 청와대는 건축물로 AF에도 해당이 되고 또 기관명으로 OG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문맥을 보시면 청와대라는 국가기관에서 무언가를 발표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OG 태그 하나만 부여하셔야 합니다. 문맥 파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개체명 중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동음 이의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꼭 고려를 해서 태깅을 하셔야 해요. 예시를 보시면 시금치 재배 산업은 에서 이 시금치는 음식 재료가 아니라 재배 작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태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뭐 김밥에 시금치를 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 시금치가 식재료의 의미죠. 이때는 CV 태그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예시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이 문장에서 현대를 떼고 이 교통수단의 유형으로서 자동차에다가 AF로 태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현대자동차를 전체로 묶어서 이제 기업명 OG로 태깅을 할 것인지 이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현 시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라는 기업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자동차 OG 이렇게 태깅을 하셔야겠죠. 처음에 기본적으로 태깅은 어절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여러 어절이 하나의 대상을 지칭할 경우에는 그 어절 전체를 태깅을 해주셔야 해요. 예시를 보시면 신고전학파 성장론이라는 단어를 신고전학파라는 학문 분야 FD, 뭐 성장론 이거를 이론 법칙인 TR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 신고전학파 성장론 이렇게 묶어서 이론으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다음 이제 안데스 문명. 안데스 문명도 안데스와 문명 이 두 어절이 합쳐져 있는데 이걸 합쳐야만 의미가 통하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도 보시면 같은 의미로 스타벅스 센터필드점,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리고 미얀마 대사관 이렇게 어절 단위로 나누어 버렸을 때 이 특정 개체를 지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전체를 한 번에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4번은 반대의 경우예요. 예시를 보시면 여의도 63 스퀘어는 이 여의도라는 지역명을 제외해도 63 스퀘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건축물을 지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명을 빼고 태깅합니다. 또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 특정 행사나 상이 날짜나 뭐 횟수와 함께 쓰일 경우에도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척추뼈 디스크 이렇게 각각 다른 개체명을 나열했을 때에도 이 태그가 척추뼈도 TM, 디스크도 TM이잖아요. 이 태그가 동일할 때에도 각각으로 태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5번은 예시를 보시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 그리고 사장님 이 경우에는 우리말샘을 검색을 해보시면
학생만 나와 있고 사장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들이나 님은 이 접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고 태깅을 하시는데, 반면에 이 두 번째 선생님, 이 경우에는 이 사전에 선생님이라는 이 결합된 형태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문의 띄어쓰기와는 관계없이 이 우리말셈이나 이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붙여쓰기 허용 기호, 그리고 붙임표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 전체를 태깅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이 기호들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스포츠 클라이밍, 이거를 우리말셈에 검색한 결과예요. 이 스포츠와 클라이밍 사이에 이 꺽쇠 기호가 보이는데요. 이거를 붙여쓰기 허용 기호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있으면 이 부분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쓸 수도 있는 단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음 선생님을 검색을 하시면 이 선생과 님 사이에 이 붙임표가 있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의 경우에는 이 사이를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개체명 태깅 규칙에서는 이 두 경우를 모두 전체를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밖에 다른 유의 사항들이에요. 원문에서 괄호에 영어나 한자 등의 원어 표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괄호가 개체명 중간에 위치해서 이 예시를 보시면 진에어 이렇게 진 따로, 에어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괄호를 포함해서 태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이 괄호가 개체명 끝에 위치하고 이 괄호 속의 정보를 제외를 해도 개체명 인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 괄호 정보를 제외를 하고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은 이제 괄호 안의 정보가 개체명의 줄임말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괄호 열고 방통위, 이게 같은 단어잖아요.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태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통위에도 또 따로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있는 정보가 개체명의 원어 병기 전체일 경우에는 개체명과 괄호를 포함해서 하나로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 보시면 대동여지도 괄호 안에 한자로 또 대동여지도 같이 써 있죠. 여기까지 개체명 태깅 규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고 또 예시가 중요한데 이 교환에 다 담지 못한 예시들도 많아서 한번 이렇게 듣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실습하기 전에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강의실에 있는 개체명 규칙 파일을 다운을 꼭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태깅하는 법과 이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